I say yes.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땅콩집을 만든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흥이 나네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건축가이니까 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라는 게? 집이란 따뜻함? 단란함? 네. 저희 아이한테 집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정사각형 집에 삼각형 지붕. 근데 그거 하나만 안 그리더라고요. 2개 정도 그려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대요. 오빠가 옆집 살고. 그런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라면서 학습이 되면서 집에 대한 그 어렸을 때 생각을 잊어먹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 결혼을 하고 집이란 이 아파트를 사서 지하철이 뚫려서 집값이 오르고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이 돼 버린 거죠. 어렸을 때처럼 그 친구랑 우리 자라면 같이 집 짓고 살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사고나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제가 우리 아이가 5살 때인가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을 아이들과 갯벌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거기서 같은 또래끼리 놀잖아요. 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다른 모르는 동네에서 다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무슨 동네에서 왔니? 나는 용인에서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푸르지오에서 왔어. 내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아니 그 있잖아 동네에 이렇게 병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친구도 같이 살고 이런 동네 푸르지오예요. 아니 동네 근데 저는 사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 아이의 추억은 똑같은 거죠. 33평 아파트에 똑같은 평면에 똑같은 학원에 아주 획일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억이 똑같은 거죠. 집이라는 거는 삶.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추억이 있고 그런 저장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공간이 우리는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추억조차도 없이 그렇게 짜맞춘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주거든요. 주가 집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아주 기초 처음 시작인데 시작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이 아주 중요한 공간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마당 있는 단독에 살아야 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아파트가 사도 돼요.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이 저희 나라는 거꾸로 됐죠. 젊었을 때는 아파트에 살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돈을 만들어서 땅을 사서 집을 짓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다 컸어요. 추억이 없는 거죠. 추억이 푸르지온 거죠. 추억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멋있는 땅에 멋있는 집을 졌다. 우리 같이 살자. 아이들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요.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지금 필요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 해결을 하려는 게 됐어요.
다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살죠. 아파트에 다 모여서 사는데 재밌는 게 섬처럼 사세요. 다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저도 아파트 살 때 그랬어요. 그 현관을 나갈 때 구멍을 한번 봐요. 사람 있나? 되게 어색한 거예요. 나오면 사람 있네. 아 기다려. 아 오늘 지각이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랬던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죠. 내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나 혼자 고민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선조들이 품앗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밭을 뭐 농사를 지을 때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 재미도 없죠. 그러니까 같이 내 밭을 논을 먼저 하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일이 놀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네 밭하고 다음 날은 이렇게 하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특별한 그 사례가 2002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때 막 광장에 나와서 막 열광하셨죠. 세계의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우리 민족은 상당히 그걸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한테 얘기를 하죠. 아 이거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 친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거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저희 집이 전셋돈이 2억 7천이었어요. 제 친구도 강남 말고 강북 전셋돈이 이제 2억 7천 둘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억 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땅을 알아봤더니 땅값이 3억이에요. 그러면 저 혼자 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근데 친구랑 둘이 합치니까 얼마죠? 6억이잖아요. 만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금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3억으로 땅을 사고 3억 가지고 집을 진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대한 이제 공사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집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한 집당 1억 5천의 집을 진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이 크거나 작거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돈이 모자르면 거실 주방만 만들고 방 하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뭐 항의하겠죠. 왜 내 방은 어딨냐?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텐트를 치세요. 뭐 겨울에 어떻게 하냐고요? 겨울에 거실에 재우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가 자라서 할 얘기가 많아요. 나는 텐트에서 자랐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에 한번 잡았니 텐트에?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가 됩니다. 왜?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도 그 추억을 간직하고 이겨나가는 거죠. 근데 똑같은 추억에 똑같은 스펙을 좀 쌓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거기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방법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도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땅콩집을 진 건 세 번째 집이에요. 첫 번째 집도 실패했고요. 두 번째 집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드디어 완성을 한 거죠. 첫 번째 집은 땅을 사서 돈이 없어가지고 17평짜리 집을 졌어요. 17평 집에 네 가족이 살았어요. 네 가족이 살았는데 난방비가 119만 원 나왔어요. 한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연구하면 되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너무 추워서. 이 여자를 끼안고 안 자면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너무 추워가지고 18도 이상 절대로 안 올라가고 밤에는 뭐 거의 추위야. 단독주택은 춥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런 거를 도전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관리비가 뭐 119만 원 나오고
비 오면 비도 좀 새고. 제가 처음 지은 집인데 저희 와이프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전문가 맞냐? 도대체가 건축가라는 사람이 저희는 극장 설계 이런 극장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네 집 하나 이렇게 이게 뭐니 뭐 이런 거죠. 나 학교 다닐 때 놀았지 뭐.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유가 뭘까? 저는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을 본 거죠. 이걸 누군가 해결을 하면, 왜냐하면 저희 전문가나 저희 선배나 동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파트에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파트에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아파트 3개월 살고 나와버렸어요. 밑에 계시는 분이 딸이 고3인데 보행기 타고 싹 지나가도 울려요. 조용히 해달라고. 어떻게 살아요? 3개월 안에 저희는 그 집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집으로 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게 저희 연구를 해서 이제 땅콩집이라는 목조주택을 생각한 거죠. 왜 2개를 붙였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독주택이 제가 살기 위해서 저 아내를 끼워안았잖아요. 안고 있었잖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난방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집이 48평이에요. 1층이 16평, 2층이 16평, 3층이 다락이 16평, 48평입니다. 17평이 119만 원 나왔죠. 이 건물은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17만 원. 네. 성공했죠. 예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하면 둘이 한 거잖아요. 둘이 하니까 그 고생도 되지만 불안한 감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 분담이 되니까. 비가 새도 둘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3시 하면 어떨까요? 4시 하면 어떨까요? 10명이 하면 어떨까요? 더 쉽겠죠? 그게 마을 만들기입니다. 저희 이제 사례가 용인포곡에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로 했어요. 10가구가 사는 집이에요. 10명이 모이니까 땅이 큰 것도, 땅이 작은 건 비싼데요. 크면 좀 쌉니다. 근데 그거를 10명이 같이 가서 사면 돼요. 쉽겠죠? 그리고 10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됩니다.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이 집을 보시면 집이 되게 커 보이죠? 25평이에요. 한 층 바닥이 12.5평, 2층이 12.5평. 12.5평 엄청 큽니다.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다락이 12.5평. 되게 큰 집이죠. 집이 작으니까 당연히 마당이 넓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방충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희 집도 없어요. 아이들이 뚫고 나갔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마당이 3평이라도 좋다는 거죠. 아파트에 분수가 나는 광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거실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마당을 원하는 거예요. 마당에 새가 날라왔어요. 새다. 뚫고 나갑니다. 도망 갈았어요. 포기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재밌잖아요. 난 우리 집에 모기장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기장 뚫고 나갔어. 집 나가는 걸 좋아하나?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집이 크고 집이 이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평이라는 마당이 있는 거실이 중요한 거고, 작은 다락이 중요한 거죠. 그 공간이 중요하고, 그 공간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주거의 본질이 뭐죠? 주거? 삶이잖아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이거는 핑계예요. 저 1억 5천에 지금 집 짓는 분도 계세요. 땅이 좀 저렴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교통이 좀 멀겠죠.
왕복 3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와이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도 행복한 거죠. 집에 빨리 퇴근하고 싶고 주말에 가족들과 놀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가족인 거죠.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집을 선택할 때 이 집이 뭐 분양하는 데 많잖아요. 가서 이 집이 과연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인지 구성원이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두 부분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그게 주거가 빌라든 아파트든 고민을 해봤는데 가족회의에서 이 아파트를 사자. 그럼 행복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화가 생기고 그런 거죠. 집이란? 삶입니다. 마치겠습니다.